이란은 혼란에 빠지고 무기를 모스크 안으로 들여옵니다. 바로 그때 정권은 압력이 더 이상 국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이란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아바스, 케르만, 비자르, 시라즈, 자헤단의 종교시설에서 친정권 민간인들이 방어 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지지자들을 이슬람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심리적 장벽으로 만들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테헤란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어떤 외부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동시에 혁명수비대와 아야톨라의 통제를 거부하는 이란 국민들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두려움과 즉흥성, 체제 유지를 위한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IBC 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에서 방송된 영상에는 아바스, 케르만, 비자르, 시라즈, 자헤단에서 열린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경무기를 소개받고 모스크 안에서 대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권의 보안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직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종교 공간을 군사 동원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신앙, 선전, 그리고 두려움을 같은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 조치를 국가 방어라고 정당화하려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은 분명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군사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찰과 국민 일부가 중앙 권력의 약화를 틈타 혁명 수비대와 국가를 통제하는 종교 구조에 맞서 나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지지하는 민간인들의 동원은 외부의 적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아야톨라들의 지배를 거부하는 이란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인 5월 16일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국영방송의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서 소총을 들고 등장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취급법을 배우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쟁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사도 그 등장 장면들이 상징적이고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징성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권 방송이 정치 대신 무기를 들고 나오면 이는 평온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전이 비상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뒤에 있는 이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시즈. 이 자원민병대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보조 조직으로 활동하며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에 복종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모스크, 지역사회, 사회 통제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CNN 브라질은 바시즈를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이슬람 도덕을 강요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는 세력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훈련이 일반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모스크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민간인을 정규전 준비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침공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밀 타격, 봉쇄, 경제 위기, 내부 반란 등이 통제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친정권 지지자들을 훈련에 참여시키면서 분산된 방어망, 지역 압박 네트워크, 그리고 도시 내부에 대한 감시 메시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거리가 문제되면 정권은 반대보다 먼저 거리를 점령할 충성스러운 이들을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갑자기 이런 행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테러 정권에 맞서 끔찍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상 침공 가능성처럼 전략적인 지점에서 통제된 침공을 통해 정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게시합니다. 외교 위기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드론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을 공격하며 이란 언론은 친정권 민간인들이 모스크 안에서 무기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중 압박전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점점 더 지상에서의 강경한 작전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차가 이란 전역을 진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넓고 산악 지형이 많으며 군사시설이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이고 정밀하며 전략적인 진입, 즉 섬이나 해안지역, 혁명수비대 기지, 드론과 미사일이 사용되는 지점에 대한 진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권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특정 지점에 특수부대나 해병대, 지원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혁명수비대가 단순한 원거리 폭격만을 상대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지역에 실제 병력이 들어오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한 민간인들이 모스크 안에 있는 모습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권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동시에 내부 붕괴와 외부 세력의 진격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맙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이슬람 공화국은 아야톨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친정권 인간 장벽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이 움직임을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일요일에 이란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며 이란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내부 동원의 중요성을 더욱 높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이번 위기를 단순한 외교적 분쟁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장한 정부는 모스크를 동원, 폐쇄를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정부는 가족과 청년들을 카메라 앞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이미 영토, 병사, 도시, 그리고 대응 능력을 잃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 마지막 절망 속에서 정권은 히틀러 유겐트의 청소년들에게 무기를 쥐어주었고 민간인들을 폴크스슈트룸이라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에 동원하여 적의 진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규군이 이미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란은 친정부 민간인들이 모스크 안에서 무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궁지에 몰렸다는 신호이며 테헤란은 준비됐음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 자체가 정권의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독재 정권이 무기를 군부대에서 꺼내 일반 지지자들의 손에 쥐어줘야 할 때 그것은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몰락이 임박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란도 지금 똑같이 하며 세계의 승리를 막으려 합니다. 저는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압박받는 정권이 충성스러운 민간인들을 마지막 순간에 방패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고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